32조 보는 김에 32조 334 볼 거예요. 전문자료 1페이지 있죠? 이거 가지고 주의할 것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32조 1항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1항 후반부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나오면 헷갈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눈에 발라놔야 돼요. 중간에 잘라나와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 후반부 그 앞에 이제 근로의 권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뒷부분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 쓱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것만 딱 찢어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발라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마찬가지예요.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 후반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헷갈리는 거죠. 우리 헌법 32조에 민주주의가 있었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만 뗐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좀 발라놔야 되고요. 3항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되니까 최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절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4항하고 5항 엮어보시면 여성 근로와 연수자의 근로는 이제 모성보호라든가 신체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근로의 특별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기법에서 유해위험 사업장에 사용 금지하고 근로시간도 별도로 가져가고 막 예를 들어 야간 휴일으로 제한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장근로 제한하고 이런 게 다 여성과 연수자의 근로를 특별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얘는 뭐냐면 근로의 특별보호가 아니라 근로의 우선적 기회죠.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트릭이 4항, 5항하고 6항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의 근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이런 식으로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반대로 국가유공자는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거 틀린 거죠. 그거 섞는 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맞는 말 같은데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근로에 특별보호가 있는 거 여성과 이제 연소자, 어린아이들 이 둘만 있으니까는 뭐 장애인,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헌법에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정신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으로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항 다시 보시면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돼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얘를 어떻게 봤냐면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플러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그 다음에 상위군경 플러스 상위군경의 유가족, 그 다음에 전몰군경의 유가족. 예전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랬냐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까지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근로기에 부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가산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가산점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100점 맞아도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공무당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헌법불합치 이렇게 맞은 결정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가유공자 그냥 상위군경 그냥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몰군경이야 돌아가신 분들이니까는 뭐 근로기를 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분들의 유가족 그렇죠. 유가족은 전몰군경만 꾸민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 4조 가시게 되면 본 김에 다 보죠. 1항은 문제 없고요. 2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3건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교원 이런 사람들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부여가 안 돼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해보면 교원 같은 경우도 3, 3조 2항이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지위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있고 교원 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2항을 끌고 가긴 하는데 이제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3항이 제일 잘 나오는데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제일 잘 틀리는 게 단체 행동권 그걸 바꿔버리죠. 단결권이라든가 혹은 뭐 근로3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쟁의행위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거지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이런 것들은 제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노조법 4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쟁의행위만 금지하죠. 그래서 이거 단체 행동권 주의하세요. 단결권 내지 뭐 근로3권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가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럴싸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쓱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틀린 거죠. 아예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법 41조에서는 주요 방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아예 쟁의행위를 금지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트릭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 3조 같은 경우는 3항을 제일 잘 틀려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 체크하시고 마지막 부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고 고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